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포항시장 후보자 방송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유성찬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이강덕 국민의힘 후보가 출연해 열띤 토론을 벌이며 지지를 호소했지만 소모적인 논쟁이나 핵심을 비켜간 답변은 유권자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후보자는 지방 소멸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주 여건 조성과 우수기업 유치 등 다양한 인구 늘리기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환경, 문화, 예술, 교육, 의료 여러 가지 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런 정주 여건들을 확실하게 챙길 때만이 가능합니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신산업을 많이 일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청년층을 많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스타트업 환경도 더욱더 만들려고 또 미래 포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지역 경제 활성화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배터리 산업이라든지 수소 산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더욱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를 실현하려면 포항 지역의 신성장 동력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R&D가 되어야 되고 그런 산업 기반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하지만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포항공단의 환경과 폐기물 문제에 대한 공통 질문에서 포스코의 책임을 묻는 비판적 시각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구체적인 해법 없이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시민들과의 충분한 공감대 하에 환경청이라든지 이런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 관계 사업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포스코홀딩스 이전 문제를 두고 자기 편의 대통령 후보가 먼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원조 논쟁을 벌였습니다. 누가 직접 이야기했냐는 겁니다. 전달한 것이냐, 직접 이야기한 것이냐.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직접 페이스북에서 포스코홀딩스는 자기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그때 밝히지 않았습니다. 먼저 윤석열 우리 당시 후보께서 먼저 말씀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저하고 우리 이철우 도지사님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하고 같이 찾아가서 후보자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 제기와 반박도 이어졌습니다. 4년 전에 낸 공약집을 보면 재산이 아마 22억 얼마쯤 것 같습니다. 지금은 40억이에요. 그래서 한 4년 사이에 한 18억이 늘었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그게 부동산 가액 이게 변동돼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그만큼 많이 올랐다는 거죠. 이 밖에도 포항과 수서를 잇는 고속철도 개통 문제와 영일만 대교 건설, 장애인 이동권 등의 주제를 두고 토론이 이어졌지만 공약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경북 지역 331개 투표소에서 실시됩니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유권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등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내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고 확진자 투표 안내 문자와 코로나19 양성 통지 문자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경주의 대표 고분 콘서트로 자리 잡은 봉황대 뮤직스퀘어가 3년 만에 재개됩니다. 경주문화재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한 봉황대 뮤직스퀘어를 오는 6월 10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봉황대 특설 무대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무대 앞에서는 배치된 의자에 앉아 관람하고 좌석을 잡지 못할 경우 잔디밭에서 돗자리나 캠핑 의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계절과 세대를 고려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면서 일손을 구하기 힘든 경북도 내 지자체들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올해 상반기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지난해보다 2배 많은 1,614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받았습니다. 영덕군은 올해 처음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71명이 배치됐고 포항시는 과메기 오징어 건조 어가에 베트남 계절 근로자 200여 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법무부가 주관하는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단기간에 외국인 노동자가 단기 취업 비자로 입국해 농가에서 일하는 방식입니다. 포항시 장기면의 특산품인 산딸기가 지난 2년간 연이은 태풍과 최근 가뭄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면 산딸기 생산량은 160톤으로 평년 320톤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2021년 태풍으로 산딸기 나무 피해가 심했고 연작으로 생산량이 준 데다 최근 가뭄 피해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딸기 재배 농가도 지난 2020년 340가구 57헥타에서 지난해는 160가구 35헥타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90명 발생했습니다. 시군별 신규 확진자 수는 포항 323명, 경주 83명, 울진 22명, 영덕 3명으로 울릉에서는 이틀째 확진자가 없습니다. 사망자는 5명이 늘었고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가동률은 28.6%입니다. 문경경찰서는 경북과 경남 일대를 돌며 빈 농촌 주택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온 혐의로 48살 노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노 씨는 지난 5월 10일 문경시 마성면의 한 주택에 침입해 2,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농촌주택 86곳에서 3억 2천여만 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빈집털이 절도범이 기승할 것으로 보고 지역 주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2부는 사업자 등록증을 위조하고 공사 자재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58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건실한 공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위조한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보여주며 2명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레미콘과 자재를 받고 대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초 경찰에서 단순 사기로 송치됐지만 보안 수사 중 공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A씨는 2달 동안 도주하다가 붙잡혔습니다.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숨진 대구의 한 중견 제조업체에 대해 노동당국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지방노동청은 오늘 오전부터 대구시 달성군의 한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